안녕하세요. 류쌤의 쉽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세 번째 왕 대무신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왕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도절과 둘째 해명은 유리왕과의 갈등으로 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무율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율은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8년 부여왕 대소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에는 대국과 소국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이와 어른이 있다.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이 예법이거늘 만약 섬기지 않으면 사직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유리왕은 두려워하며 과인이 바다 한구석에 살아서 예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왕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율은 직접 부여 사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신에게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구려 땅에 알을 쌓아놓았으니 만약 당신의 왕이 그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신하와 장수의 예로 섬길 것이요. 그렇지 않는다면 섬기지 못하겠다. 부여왕은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을 쌓아놓은 자는 위태로울 것이요 쌓아놓은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안전할 것이라. 노파의 말을 해석하면 대소는 지금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자리가 위태로운데 자신의 위태로움은 알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게 굴복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구려를 침략하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기 13년 무율은 10살의 나이로 고구려를 침략한 부여군을 무찔렀습니다. 무율은 적을 산골 깊숙이 끌어들여 기습하는 계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무율은 11살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되어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과감한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대무신왕이 왕위에 오를 무렵 중국 신나라의 왕망은 농민군의 봉기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노려 고구려와 동부여는 대대적인 영토 확장을 노렸습니다. 서기 20년 동부여의 왕 대소는 고구려에 몸통이 2개인데 머리가 하나뿐인 붉은 까마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검은 법인데 이제 붉게 되었으니 머리는 하나인데 몸은 2개이니 이는 두 나라가 합쳐질 징조이다. 이 말은 부여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점령하겠으니 그 전에 알아서 항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무신왕은 까마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대소에게 전했습니다. 검은색은 북방색인데 이제 변하여 고구려의 붉은색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붉은 까마귀를 부여는 가지지 못하고 내게 보냈으니 고구려가 흥할 징조구나. 사신의 해석을 들은 대소는 까마귀를 보낸 후회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무신왕은 서기 21년 12월 군사를 이끌고 동부여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대무신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안개가 짙은 넓은 계폴에서 몇 명의 병사들을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안개 속에 매복하여 부여군을 기다렸습니다.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본 대소와 부여군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폴에 빠져 부여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매복했던 고구려군은 부여군을 공격하여 대소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이에 당황하지 않고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포위하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고구려군은 안개가 짙을 때 허수아비 군사를 세우고 포위망을 풀어 위나음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서기 25년 중국의 왕망이 죽고 신나라는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한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구려는 계속해서 팽창 정책을 펼쳤습니다. 개마국을 정벌하고 그 다음으로 구다국을 복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서기 28년 혼란을 끝내고 국력을 회복한 한나라의 군대가 고구려의 수도 위나음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한나라 군대는 도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쳐 고구려의 식량과 물이 고갈되기까지 기다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셈을 눈치챈 고구려의 재상 을두지가 바구니에 잉어를 잔뜩 담아 한나라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 장수는 성 안에 물과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을두지의 잉어계책으로 위기를 모면한 대무신앙은 다시 전쟁을 계속하여 낙랑군을 쳐들어갔습니다. 사실 낙랑정벌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람은 대무신앙의 둘째 부인의 아들 호동 왕자였습니다. 그는 낙랑군의 태수 체리의 딸 낙랑공주와 혼인을 하면서까지 낙랑을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랑군에는 적병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소리가 나는 북과 나팔이 있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호동은 낙랑공주에게 북과 나팔을 부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낙랑공주는 북과 나팔을 부수고 이 기회를 틈타 고구려군은 낙랑군을 공격했습니다. 낙랑군의 태수 체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딸을 죽인 후 고구려에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동이 죽은 후 5년 후에 낙랑이 멸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호동이 낙랑군을 점령하려는 노력을 가상히 여겨 이 이야기가 전해진 듯 합니다. 낙랑군을 복속시킨 고구려는 한나라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결국 바다를 통해 병력을 투입한 한나라에 밀려 고구려는 낙랑군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서기 44년 대무신앙은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